안녕하십니까. 동바시 진흥원장 김유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대해 보시죠. 자, 먼저 우리가 그 자기가 또 생산되는 그런 브랜드 농산물을 일단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나는 자신 있게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? 그래서 오늘은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첫째, 비법이랄 게 뭐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단은 사업 계획서를 좀 세워야 된다. 그래서 자, 8가지 비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. 사업 계획서를 세우라. 무엇을 팔 것인가? 자기가 무엇을 주력 상품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?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내가 좋은 생산한 물건을, 상품을 누가 살 것인가?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. 또 내가 생산한 우수한 상품을 누가 팔 것인가? 이걸 생각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네 번째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품을 살 것인가? 얼마나 많은 분들이, 많은 고객들이 나의 상품을 구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유통비용입니다. 유통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? 그 다음에 여섯 번째. 그러면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? 이 정말 중요한 얘기죠. 그 다음에 일곱 번째. 처음부터 이익을 낼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 가야만이 이익을 남길 것인가? 그런 손익분기점은 언제인가?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덟 번째.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? 분명히 이것은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.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은 나가 생산한 아주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그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. 이 8가지 이거를 사업계획서로 꼭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하나 요령을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죠. 첫째, 여기 무엇을 팔 것인가? 무엇을 팔 것인가는 물론 뭐 자기가 생산한 것을 뭐 팔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무엇을 팔 것인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. 호소력 있는, 자 따라서 해보세요. 호소력 있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말 한 줄을 나의 상품명 앞에다가 배치를 해봐라. 예를 들어서 내가 청국장을 파는 사람이다. 그러면 분명히 무슨 청국장이라고 나오겠죠. 무슨 청국장. 그러면 무슨 청국장 건강에 좋은이란 말은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. 기왕이면 그 앞에다가 차라리 따라서 해보시죠. 아침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말을 배치하면 어떨까요? 아침을 시원하게 만드는 무슨 청국장. 자, 제주도 여행 선물을 파는 사람이라면은 둘레길 걸으면서 당신 생각 무슨 선물. 그 다음에
닭가슴살을 파는 사람이라면 다이어트와 영양 보충을 한 번에 무슨 닭가슴살. 그 다음에 우리 익산에서 사용한 용어인데요. 친환경 이렇게 에덴 사과. 또 껍질채 먹는 친환경 황토 사과.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.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사과. 참 좋은데 그렇구만 짱어만 짱어. 짱어만 짱어라는 그런 부안의 그 상품이 있거든요. 금강의 맑은 물 유기농 콩으로 재배한 무슨 된장도 좋습니다. 다송리 친정 어머니 된장.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용어를 앞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 상품명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를 한번, 그러니까 나의 상품을 팔지 말고 나의 감성을 팔아라. 소비자의 감성적인 것을 심어줘라 이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누가 살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지.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바로 홈쇼핑 채널 시청자들이 살 것인가, 아니면 동작구 40대 주부들이 살 것인가, 5살 애기가 살 것인가, 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 살 것인가. 이 고객 타겟을 잘 정해야 됩니다. 나의 물건, 예를 들어서 호박죽을 만드시는 분 같으면은 나이가 만든 호박죽을 0살부터 아니 0살을 1살부터 80세까지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애들은 좀 옅게 만들어야 되고 어른들은 좀 진하게 만들면 또 좋을 것입니다. 그런 식으로 충남 서산 그 최금영 대표님은 호박 하나 가지고 20가지 상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다르게 조금씩 차별화되게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층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누가 팔 것인가도 중요합니다.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팔으면은 물론 마진이 가장 많이 남아서 좋습니다. 근데 실은 바빠서 못하죠. 또 물론 나도 팔아야 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파워블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, 유통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, 쇼핑몰에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. 나의 물건을 뭐 몇천만 명을 상대로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.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이거를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팔려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인데 좋습니다. 2천만 명으로 잡고 그 2천만 명 중에서 만분의 1, 그러면 만분의 1이라면은 2,000명 정도 되죠. 그러면 2,000명으로 한번 압축을 시켜봅니다. 그럼 2,000명 중에서 올 첫 해는 200명만 또 잡아봅니다. 그 10분의 1. 그래서 200명을 상대로 한번 내 상품을 한번 설득시켜보자.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한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. 다섯 번째, 가장 또 유통 비용이 중요하죠. 파는 것도 좋지만은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정말 또 남는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유통 비용도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어치를 첫 해 계획을 세웠다면은 내가 마진은 얼마나 올 것이며 특히 유통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매출 예상이 5천만 원이면 기존 사업자 비용률로 첫 해 내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한 그런 유통 비용을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네요. 나의 상품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.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매 부진이 두려워 낮게 책정하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쟁 무기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고가, 중가, 저가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. 가격을 무조건 낮췄다가는
정말 안 팔린다고 저가 전략으로 나가면 그런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잘 팔린다 해서 코스트를 올리면은 이게 신뢰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급속히 하강 곡선을 긋게 되죠. 그래서 첫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품질 쇼뷰를 보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.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도구들도 딱 이용하는 것이 가격 유지 전략이 좋습니다.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죠. 첫째는 품질로 승부를 보고, 두 번째는 그런 블로그를 이용한다든지,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힘들게 만들었고 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그런 감성적인 뭐가 있었다,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야지 이 가격을 아무리 좋은 그 품질이 좋다고 안 팔린다고 해서 이거를 가격을 저가 전략으로 나가버리면은 물론 초기에는 팔리겠지만은 나중에 가격을 조금만 올리면은 바로 하강 곡선을 긋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전략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곱 번째는 이 손익분기점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어디쯤에서 내가 좀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. 처음에는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뭐 값싸게도 나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의 마진을 줄이고 유통비용을 많이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. 수익이 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첫째 1년차, 2년차, 3년차까지 세워놓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나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. 그래서 사업의 비전은 글로 써가지고 농장 입구에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. 첫째, 비전은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는 거죠. 나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나는 우리 농장을 잘 운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신선 먹거리를 제공하여 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. 목표는, 두 번째 목표는 나는 우리나라 몇 번째 안 되는 농장으로 키우며 작고 강한 경영체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농장으로 키운다. 세 번째 사명, 우리 먹거리를 내 식구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재배하고 유통시킨다. 자, 첫째 비전, 크게 국가에 기여하겠다, 이런 식으로. 두 번째는 우리 농장의 그런 세부적인 목표. 세 번째는 사명, 내가 나의 어떤 철학을 밝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농장 입구에 붙여놓으면 소비자들도 신뢰를 얻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또한 더 신뢰감이 올라갈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내가 생산한 브랜드, 개별 브랜드 농산물이든 또 공동 브랜드 농산물이든 나의 상품이 우수하다면은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.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동바시 진흥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